손흥민이 2초 전에 보여준 한 동작 때문에 풀럼 수비수들이 서로 충돌하는 것을 목격하는 것은 정말 어이가 없습니다. 그러나 더욱 놀랍게도 바로 그날 손흥민이 선보인 국내 리그에서의 첫 번째 어시스트였습니다. 손흥민이 캡틴인 토트넘 호스퍼는 한 골과 한 어시스트로 대폭발했습니다. 국내 리그에서 7번째 골을 넣은 후 그는 후반에 추가골을 어시스트하여 토트넘의 리드를 회복했습니다. 축구 잡지는 오늘 더욱 자세히 볼 것입니다. 풀럼을 2대0으로 물리치며 승리로 이끈 손흥민의 멋진 플레이. 영국의 전문 축구팀 토트넘의 공격수 손흥민은 풀럼을 상대로 한 런던 더비 경기, 왕실 런던 스타디움에서 열린 2023-2024 EPL 9라운드 홈 경기에서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그는 한 골과 한 어시스트로 토트넘이 다시 정상으로 올라갔습니다. 이 경기에서 센터 포워드로 출발한 손흥민은 팀에서 가장 많은 골을 넣었습니다. 제가 영국으로 돌아와 첫 경기를 치른 후입니다. 한국에서 열린 A매치 일정을 마치고 돌아왔습니다. 이번 시즌에는 무패를 이어가고 있는 토트넘은 경기 내내 확실한 풀럼의 수비에 애를 먹었습니다. 원정 경기에서 토트넘을 상대로 했던 풀럼은 수비를 낮추고 가끔씩 반격하는 전략을 지속적으로 사용했습니다. 중앙 공격수 손흥민과 제임스 매디슨 대신 나선 쿨루세프스키가 계속하여 풀럼 골문을 공격하며 풀럼 수비진은 환상적인 경기를 펼쳤습니다. 특히 풀럼의 6번 수비형 미드필더 팔리니아의 뛰어난 플레이는 눈에 띄었으며 이와 반대로 토트넘에서 비수마가 빠진 것은 전반전 초반에 확실하게 느껴졌습니다. 많은 축구 팬들이 전반전을 지켜보다가 토트넘의 공격진이 자주 손흥민에게 패스하지 않는 어색한 점을 지적했습니다. 유일하게 실망스러웠던 점은 쿨루세프스키가 드리블하려면 빠르게, 패스하려면 빠르게, 슛하려면 빠르게 해야 하며 그가 많은 시도에서 골문을 너무 멀리 뛰어나가게 했다는 것뿐이었습니다. 이를 교정해야 하며 그것에 대한 경고로 받아들여져야 한다고 했습니다. 감독 안젤 포스테코글루도 경기 전 인터뷰에서 이 문제에 관심을 끌었는데 그는 거기에서 이 행동을 간접적으로 지적했습니다. 그는 우리 팀이 상당히 개선해야 하며 특히 공격 부문에서 더 발전시켜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 인터뷰를 듣고 축구 전문가들은 이것이 자기중심적인 선수들에게 경고인 것으로 말했습니다. 경기에서 안젤 포스테코글루는 선수들의 공격 문제에 대해 깊이 있는 훈련을 진행하고 개선하였고 이 훈련의 결과로 리차를리스는 경기에서 부적절한 시도를 그만두었고 쿨루세프스키 또한 거의 없습니다. 전반 36분에 손흥민이 골키퍼에게 압박을 가하고 이 골키퍼가 센터백에게 패스를 보내자 매디슨이 후방을 방어하는 선수에게 다시 공을 넣어 압박을 가하고 이후 이 수비수가 공을 앞으로 치면서 미키 밴드벤이 이 공을 잡아차고 공은 리차를리슨으로 갔습니다. 이때 손흥민은 왼발로 공을 받아 180도 돌아 한쪽에서 다가오는 두 수비수를 보는 손흥민의 슛을 막으려 했지만 그는 한 가짜 동작으로 그들을 모두 쓰러뜨렸습니다. 지금 풀럼 수비수들이 충돌하면서 손흥민이 슛을 하기만 바라보고 있습니다. 손흥민은 오른쪽 발로 오른쪽 상단 구석으로 화려한 슛으로 첫 골을 넣었습니다. 많은 축구 전문가들이 이 장면을 보고 토트넘이 매우 체계적으로 훈련되어 있다고 말합니다. 손흥민은 골키퍼에게 압박을 가함으로써 공중에서 매디슨이나 리차드슨은 골키퍼가 패스하는 플레이어에게 압박을 가하였습니다. 그리고 상대팀이 긴 패스를 시도할 경우 중앙에 위치한 마타르 사르나 마지막 수비수가 공을 차단하고 바로 파괴적인 패스를 합니다. 그는 전략이 매디슨이 공을 받거나 손흥민이 돕거나 슈하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손흥민은 그가 전통적인 공격수에 대한 개념을 완전히 바꾸었다고 말했습니다. 이전에 앨런 쉬어러는 손흥민의 움직임을 칭찬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그는 손흥민이 프리미어리그에서 아직 본 적이 없는 공격 형태라고 생각합니다. 그는 상대팀을 앞서 압박하여 상대팀의 수비를 뒤로 미루고 중앙 미드필더가 움직일 공간을 내주는 것입니다. 그는 골키퍼에게 압박을 가해 상대팀이 실수를 만들어내고 팀원이 공을 뺏고 상위 지역에서 반격을 시작한다고 말했습니다. 프리미어리그의 다른 공격수들은 그렇게 하지 않았다고 말합니다. 이 분석에 대해 다른 몇몇 축구 전문가들은 손흥민이 프리미어리그에서 공을 빼앗기 위한 가장 빠른 스프린트 속도를 가지고 있지만 이는 전통적인 공격수에게는 그렇지 않다고 합니다. 해리 케인은 포스테코글루로부터 그의 스타일을 인정받았습니다. 그 자신은 게으르고 스피드가 느렸습니다. 포스테코글루는 손흥민이 그의 시스템에서 같은 역할을 수행할 수 없다고 주장했고 세계 최고의 공격수로서 그와 함께 일하는 것에 대해 깊은 감동을 받았습니다. 그는 토트넘이 해리 케인이 있던 시절보다 더 향상될 수 있도록 도왔습니다.
손흥민은 국내 리그에서 7번째 골을 넣었고 EPL에서는 110번째 골을 넣었습니다. 이는 아시아 축구 선수들 중에 가장 많습니다. 또한 손흥민은 이전에 풀럼 게임에서 골을 하나도 넣지 못했던 과거의 기록을 완전히 지웠습니다. 0대1로 첫 절에서 끝난 풀럼은 후반전에서 서브를 활용하여 상황을 뒤집으려고 노력했습니다. 그러나 후반 10분에 동일한 상황이 다시 발생했습니다. 공격진이 압박을 시작하면 상대 팀의 수비수는 공을 골키퍼에게 패스합니다. 그러자 손흥민은 최고의 속도로 골키퍼에게 달려가 압박을 가하고 골키퍼는 곧바로 공을 수비수에게 패스해버립니다. 그때 매디슨이 상대의 수비 라인을 향해 이동을 시작하고 상대팀의 수비수는 재빨리 공을 앞으로 차서 클리어하려고 합니다. 이전에 팔리냐가 공을 클리어하고 앞으로 패스했지만 이번에는 피에르 에밀 호이비에르가 공을 중앙으로 차단하고 손흥민에게 패스합니다. 손흥민은 패스를 받아 매디슨에게 스루 패스를 합니다. 매디슨은 오른발로 슛하여 토트넘에게 두 번째 골을 가져다 줍니다. 이 장면을 본 많은 축구 전문가들은 손흥민이 충분히 혼자 슛을 할 수 있었음에도 욕심을 내지 않고 패스했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손흥민은 매디슨이 더 나은 슛 기회를 가졌다고 판단하여 그에게 패스를 했습니다. 풀럼과의 이 경기에서 그가 그렇게 패스한 것은 과장이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이 어시스트로 손흥민은 국내 리그에서 초기에 어시스트를 기록하며 총 공격 포인트를 8로 올렸습니다. 매디슨과 손흥민은 매우 잘하고 있어 각각 총 8점의 공격 점수를 얻었고 이는 거의 토트넘이 얻은 공격 점수의 대부분입니다. 2대0 앞선 상황에서 포스테코글루 감독은 두 번째 절의 80분에 손흥민과 매디슨을 바꿔서 체력을 분배했습니다. 이 경기를 관찰한 많은 축구 전문가들은 토트넘이 이 승리로 인해 다시 선두 자리를 차지하고 시즌 절반을 선두로 마무리하는 데 기초를 두었다고 말합니다. 이어서 그들은 토트넘이 시즌 시작 전 예상 순위가 톱10 내부였음을 주목했습니다. 이는 케인 없이는 차이를 메우기 힘들 것이라는 생각 때문이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그들은 케인의 공백을 메우는 것뿐만 아니라 케인이 있었던 때보다 훨씬 더 좋은 플레이를 보여주고 있다고 말합니다. 그들은 토트넘의 선수단의 능력이 맨체스터 시티와 아스날에 비해 떨어진다고 지적하며 아스날은 4년 동안 재건을 위해 투자했고 맨시티는 더 오랜 시간 동안 큰 돈을 투자해 팀을 재편하였다고 설명합니다. 전문가인 앵고는 2개월 동안 재건된 토트넘의 현재 상태와 오랜 시간 동안 재편한 맨시티와 아스날 사이를 비교하며 감독 교체 후 2개월간 이처럼 잘했던 팀을 생각해보라고 말합니다. 많은 축구 팬들은 이 분석을 읽고 토트넘의 선수단을 맨시티와 아스날과 비교하는 것은 불공평하다고 생각하며 이는 매우 설득력 있는 주장이라고 느낍니다. 스카이 스포츠에서 경기를 중계하는 편성에서 제이미 카라건은 말했습니다. 우리는 한동안 프리미어리그에서 가장 훌륭한 선수 중 한 명을 보고 있음을 알았고 어떤 31살 선수도 이렇게 완벽하게 새로운 포지션에 적응한 예를 기억하지 못하겠다. 그는 매우 칭찬하며 말하길 그것은 나쁘지 않다. 구독하고 좋아요를 누르고 당신의 멋진 동영상을 만드는 열정을 깨우기 위해 알림을 설정하세요.